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ISTQB 기술 테스트 분석가 실러버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 이게 참 중요하죠. 특히 GUI, API, CLI 이런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자동화 방법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목표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자동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또 뭘 고려해야 할지 알아보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테스트 자동화하면 있잖아요. 화면 막 자동으로 클릭하고 그런 거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꼭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눈에 잘 보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테스트 자동화는 보이는 화면, 즉 GUI 외에도 다른 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 CLI라고 하죠. 아니면 API 같은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기술 테스트 분석가가 내려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예요.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동화를 할 건지,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판단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선택이 시작이군요. 그렇죠. 때로는 이런 인터페이스들에 바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일종의 어댑터 같은 걸 개발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개발 노력은 당연히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그 GUI를 통한 자동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관적이긴 한데 어려움이 좀 따른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GUI라는 게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기능이 추가되거나 디자인이 바뀌면서 가장 자주 변경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GUI 기반으로 자동화 테스트를 짜두면 이게 유지 보수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바뀌니까요. 네, 특히 캡처 플레이백이라고 화면 녹화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만든 테스트 스크립트는 UI가 조금만 바뀌어도 버튼 위치가 달라지거나 이름이 바뀌거나 하면 그냥 바로 깨져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녹화한 대로 따라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테스터가 수동으로 작업하는 걸 그대로 기록해서 그 화면상의 그래픽 객체랑 상호작용하는 걸 포착하는 건데 대상 객체가 바뀌면 녹화된 스크립트도 당연히 고쳐야 하니까요. 그럼 그 캡처 플레이백 도구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건가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자동화 스크립트 개발에 아주 좋은 시작점은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기록된 스크립트를 그냥 그대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이걸 좀 더 유지보수하기 좋게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작점으로 삼되 개선이 필요하다. 네, 예를 들면 기록된 스크립트의 일부를 재사용 가능한 함수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로직을 분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를 보니까 또 자동화 접근법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도 언급하던데요. 데이터 주도 접근법, 아니면 키워드 주도 접근법 이런 것들이요. 단순히 인터페이스 선택 말고도 고려할 게 많다는 뜻이겠죠, 이게?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런 전략들이 바로 자동화 패스트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에요. 예를 들어 데이터 주도 접근법이라는 건 테스트 로직, 그러니까 스크립트는 하나로 고정해 두고요.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 있잖아요. 입력값이든 기대 결과든 이런 데이터만 외부 파일, 엑셀 시트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서 가져와서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이러면 같은 테스트 로직으로 다양한 데이터 조합을 쉽게 검증할 수 있죠. 로직과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군요. 그럼 키워드 주도 접근법은요? 키워드 주도 접근법은 또 약간 다른데요. 로그인한다, 상품을 검색한다, 이런 테스트상의 주요 동작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방식이죠. 코드를 직접 몰라도 이 키워드만 알면 테스트를 설계할 수 있고 키워드 자체를 재사용하니까 유지보수에도 유리하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단순히 인터페이스만 고르는 문제가 아니네요. 어떻게 테스트를 구조화하고 또 유지보수하기 쉽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군요. 정확합니다. API나 CLI는 상대적으로 GUI보다는 좀 덜 변하는 경향이 있고요. 거기에 데이터 주도나 키워드 주도 같은 접근법을 잘 적용하면 확실히 유지보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테스트하려는 그 시스템의 특성,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바뀔지, 또 우리 팀의 기술 역량은 어떤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결정이죠. 그냥 자동화한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는 이런 복잡한 고민과 기술 선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테스트 자동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화면을 따라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통로인 API나 CLI를 활용할 수도 있고, 특히 GUI 자동화는 변화에 좀 취약해서 캡처 플레이백을 넘어서는 개선 노력, 그리고 데이터 주도나 키워드 주도 같은 구조화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그런 앱이나 웹사이트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어쩌면 이런 보이지 않는 고민과 노력들이 숨어 있다는 거 좀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어쩌면 테스트 자동화 자체도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스스로 좀 적응해 나가는 방식, 약간 더 지능적인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 고민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더 지능적인 테스트 자동화라. 네,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